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1년도 2회 전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1번 문제 수변전 문제, 그죠? 다음은 3상 4선식의 22.5kV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이다. 밑에 단선 결선도 주어졌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 위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에서 LA. 아마 LA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 내용일 거야. LA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주어진 수변전 설비에서 일부. LA 설치 위치. 내가 일부만 여기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1번에 LA는 여기죠, 여기. 그죠? LA가 한글 명칭이 뭐죠? 자, 한글 명칭은 피레기예요, 피레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피레기 역할, 기능과 역할. 피레기가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변압기 측에 어떤 이상적을 침입했을 때 변압기 어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레기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레기는 이상전환을 침입했을 때 피레기가 동작해서 대지로 빨리 방전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전환 방전이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피레기 방전을 멈춰서, 즉 기능 설명하면 돼. 즉 첫 번째, 피레기는 이상전압이 침입했을 때 피레기가 즉시 동작해서 방전하여 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그래서 이제 이 이상전압이 방전이 끝나고 나면요, 두 번째, 이상전압이 방전이 끝나서 방전되어서 일정한 전압 이하가 되면 그 방전을 정지하여 원래 수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게 피레기의 기능과 역할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3번. 그러면 요 피레기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성능 조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답하시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일단 피레기 동작할 때 이런 이산전압,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아야지만이 이상전압을 충분히 방전시키겠죠. 그죠?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전이 끝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회복해줘야 돼. 그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가 상용주파 60Hz 우리가 전격전압이야. 그러면 상용주파 방전 개전압은 낮으면 안 되겠죠. 그죠? 높아야 돼. 그래서 충격 방전 개전압은 낮을 것.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전압은 높을 것. 이게 피레기에 요구되는 성능 조건 중요한 두 가지예요. 이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문제 준 요 부하측계표에서, 그죠? 지금 밑에 내용을 완성하는 얘기예요. 즉 1번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 입력 1, 2, 3 여기 부분만 채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요 1번을 답하는 거니까 요 1번 여기에 관련된 내용, 전등 및 전열, 전등 및 전열이 지금 위에 주어진 자료에서 요거죠. 여기서 용량의 합계가 350이야. 그래서 350 주어진 거고, 이건 채울 필요 없어요. 그때 효율이요. 효율이 100%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100% 적용하면 되는 거고, 그때 밑에 역률이요. 80%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률 80%야. 그 다음에 2번, 요 2번에 답하려면 또 여기도 생각해야 돼. 유도전동기 1에 설비 용량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자, 비상동력이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죠. 여기를. 자, 그랬을 때 유도전동기 1은요. 유도전동기 1은 7.5kW가 주의할 점이 두 대예요. 두 대. 따라서 여기는 용량이 7.5 곱하기 2k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효율은요. 효율은 85%예요. 85%. 그 다음 밑에 역률이 90%야. 그죠? 그래서 90%. 그 다음에 3번을 채우려면 또 여기를 또 채워야 돼요. 우리가. 그죠? 유도전동기 3. 유도전기 3. 이거 용량 봤더니 15kW가 한 대예요. 그죠? 따라서 15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때 효율이 85%야. 그죠? 85%. 그 다음에 역률은요? 역률은 역시 마찬가지 90%죠. 90.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찾았으니까 첫 번째 1번부터, 자, 1번에 지금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죠? 자, PA1은 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설비 용량이 350kW야. 근데 얘가 단위가 킬로와트예요. 그러면 킬로와트는 피상적 구출하면 우리가 역률로 나눠줘야 돼요. 효율도 나눠줘야 되고, 따라서 효율은 100%,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 다음에 역률이 0.8이에요. 자, 이래서 구해보면 몇 킬로볼트 암페어로 효율과 역률 감안한 비상전력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은 요 값은 437.5가 나올 테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자, 2를 채워야 돼. 2. 자, 2를 채울 때 이때 얘를 피상전력 PA2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자, 설비 용량이 7.5 곱하기 2대예요. 즉 15kW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효율은요 0.85예요. 그 다음에 역률은 0.9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계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 각자 계산해 보시고, 계산한 결과 19.61 나왔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죠? 답하면 얘를 갖다가 내가 피상전력 PA3라고 해볼게요. 마찬가지 계산법이죠. 자, 15kW 곱하기 1이에요. 그냥 15예요. 15kW. 그 다음에 효율이 0.85고요. 그 다음에 0.9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 자, 계산 결과 19.61. 자, 2번 문제도 문제 조건 내용만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단선 결선도하고 두 번째 항의 부하직계표를 참고하여, 그죠? 좀 전에 했던 그 두 번째 항의 부하직계표, TR2의 저적용량 몇 킬로볼트인지 선정하시오. 자, 일반 동력군과 비상동력군의 부등률은 1.3. 부등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15% 정도 여유를 갖다 더 두래. 즉 무슨 뜻이에요? 계산한 결과에다가 1.15배를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답을 이 규칙에서 찾아라 이거죠. 자, 일단은 지금 요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요.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건 요 결선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서 뭐 TR2. TR2는 이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요 단선 결선도 같은 경우는 TR2의 밑에 용량이 가로로 해서 안 알렸잖아요. 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TR2는요. 일반 동력하고 비상 동력에다가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동력, 전력, 그 다음에 비상 동력의 용량 다 산출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문제 뜻에 따라서 일반 동력부터. 자, 일반 동력의 설비 용량은요. 아까도 계산해 봤지만은 다시 한번 계산하면 일반 동력이 용량이 635였어요. 그죠? 근데 효율과 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0.85, 그 다음에 곱하기 0.9. 자, 이거를 갖다 계산해 보면 몇 나오냐면 830.07 나와요. 830.07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역률까지 나눴으니까. 자, 비상동력은요. 전동기 1, 전동기 2, 전동기 3 비상동력까지 다 공급해 줘야 돼. 그죠? 그러면 전동기 1은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자, 전동기 1은요. 7.5kW 곱하기 얘가 2대였어요. 그죠? 문제 조건 따르면. 그때 효율과 역률이 0.85고 0.9였어요. 0.85, 그 다음에 0.9였을 거예요. 그죠? 요 문제 조건 좀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 19.61 나왔죠. 앞에서도 19.61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산출하면 되는 거고. 전동기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일단 설비 용량이 몇이냐면 11kW죠. 한 대. 그 다음에 효율은 0.85, 0.9 똑같고. 비상동적 쪽은 요 전동기 1, 2, 요 3이 다 똑같아요. 그죠? 효율과 역률이. 자, 이거 계산하면 몇이냐면 14.38이 나올 테고. 킬로볼트 암페어. 자, 그 다음 전동기 3는요. 마찬가지예요. 전동기 3가 15kW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0.85, 효율 0.85, 역률 0.9. 자, 이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몇 나오냐면 마찬가지로 19.61 나왔어요. 그죠? 전동기라고 똑같이 앞에 계산했었잖아요. 비상동력 쪽은요. 비상동력은 비상조명은 8kW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효율은 100% 1이고, 그 다음에 효율은 역률은 몇이에요? 0.9죠. 자, 이래서 이걸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8.89 나와요. 자, 그래서 각각 부하에 대해서 전부 다 효율과 역률 감안한 피상전력으로 전부 다 이제 설비 용량을 다 산출한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는 요 TR2의 용량을 구하는 거니까, 자, TR2의 용량은 지금 계산한 결과,
그죠? 즉, 첫 번째 게 일반 동력이 830.07 나왔고, 이걸 다 공급해야 되니까, 플러스. 그죠? 자, 플러스 하기 전에 830.07. 여기에 대한 수용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문제에 주어진 게 0.45였을 거야. 그죠? 0.45.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비상동력 쪽. 비상동력 쪽은요. 자, 책에서는 따로 산출했지만은, 이거, 지금 19.61. 플러스 14.38. 그 다음에 19.61. 그 다음에 8.89.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곱하기 이때 수용률은 몇이라고 했어요? 이때 수용률은 문제에 주어진 게 100%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등률 주어졌죠. 부등률이 1.3이에요. 수용률은 곱하고 부등률 나눈다. 그죠? 자, 이래서 계산한 결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할 게 뭐냐면, 이거는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고, 문제에서 요율값을 갖다가 두라고 했잖아. 15%. 그러니까 여기다가 1.2로 갖다가 산정해 줘야죠. 자, 이래서 계산해 봤더니 몇 나오냐면, 385.71 나와요. 385점, 그죠? 71 킬로볼트 암페아. 자, 그래서 TR2는 385.7 나왔는데, 이건 규격이 아니잖아. 그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몇 자리? 이때는 400 킬로볼트 암페아짜리 변압기를 갖다가 선정하는 게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변압기가 400짜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단선 결선도에서 TR2, 좀 전에 계산했던 TR2의 2차 측 중성점에 접지도체 굵기를 갖다 선정해 보시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이 접지도체 규격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문제에서 또 우리가 감안할 게 뭐냐면, 과전류 차단기를 통해서 흐르는 예상 고장 전류는 변압기 2차 전격 전류, 우리가 변압기 2차 전격 좀 이따 계산할 테고, 이거에 20배 취하래. 이때 차단기가 동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20배, 그 다음에 도체 절연물 그 밖에 재질 등에 정해준 개수가 K 값이 14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K 값이.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의 과류 차단기는 동작 시간이 고장 전류에서 0.1초에 차단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잘 보셔야죠. 자, 그럼 이 4번 문제에 맞는 공식은 뭐겠어요? 우리가 접지도체 굵기 구하는 식. 접지도체 굵기 S는 K분의 루트의 I제곱 T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요 I부터 구해줘야 돼. 자, 변압기 2차 측의 정격줄 IN부터 구해볼까요? 정격줄 I는 어떡하죠? 지금 3상 변압기잖아요. 그럼 3상이니까 I는 루트 3 V분의 PA가 되겠죠. 자, 여기다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변압기 TR2의 용량이 몇이었죠? 용량이 400짜리였잖아요. 자, 얘가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킬로로 환산하면 10의 3승 되는 거고, 루트 3에 이 TR2의 2차 측의 차는 몇이죠? 380볼트야. 그래서 전격줄 I를 구했더니 607.74 나와요. 이게 평상시에 변압기에 흐르는 2차 측 흐르는 전류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 버렸어요. 지금 예상 고장 전류는 변압기 2차 전격줄 20배 취하랐잖아요. 따라서 이때 예상되는 고장 전류 IS는 지금 구했던 IN의 몇 배? 20배수가 되는 거야. 20배. 이때 동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607.74에 곱하기 20이에요. 자, 이거 계산하면 몇 나오냐면 12,000, 그죠? 그 다음에 154.8, 그죠? 12,154.8A.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따라서 이제 구하면 되겠죠. S 이꼴 접지도체 굵기 K분의 루트의 I제곱 T예요. 자, 여기다 적용하면, 자, 루트의 I제곱, 지금 구했던 요, 그죠? 고장 전류 12,154.8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T가 동작 시간이잖아요. 지금 0.1초예요. 그 다음에 K가 뭐죠? K가 도체, 절연물 그 밖에 재질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개수야. 그죠? 얘가 143을 갖다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구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26.88 나와요. 단위는 굵기니까 당연히 미리에 제곱 되겠지. 자, 26.88 나왔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요. 이걸로 하면 안 되죠.
문제에서 표준 굵기가 다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60, 16, 25, 35, 50, 70. 그러면 26.88 나왔으니까 적합한 건 뭐겠어요? 26.8보다 큰 거. 아, 이거 25도 안 되겠네. 그죠? 35로 해야겠네. 35. 정답은 35mm의 제곱짜리 접지도체 굵기를 선정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문제는, 2번 문제는 이건 실기 문제라기보다는 회로 문제죠. 그죠? 아, 회로 문제. 문제에 주어진 요 전류가 보세요. 전류가 순식값 전류인데, 첫 번째 항은 뭐죠? 이거는 기본파죠. 요 문제 조건 잘 해석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본파 사인 오메가 t에 비해서 2 오메가 t거든요. 아, 이거는 이고주파구나. 이고주파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요. 사인의 3 오메가 t야. 아, 이거는 기본파에 비해서 3배 되는 거구나. 3고주파. 즉, 문제 준 전류 조건이요. 기본파하고 이고주파하고 3고주파가 같이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뭐 아주 전개 기본. 사인 앞에 있는 10은 무슨 값이에요? 이건 최대값이에요. 그죠? 기본파의 최대값. 그 다음에 이고주파에서 사인 앞에 있는 건 뭐죠? 이건 이고주파의 최대값. 그 다음에 3고주파 사인 앞에 있는 게 얘가 3고주파의 최대값이에요. 자, 각각의 10과 4하고 4분요. 이건 전부 다 최대값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야? 시력값 구하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을 때 기본파, 이고주파, 3고주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고주파가 합성됐을 때 그때 시력값 크기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 벡터니까 루트에 i1의 제곱 플러스 i2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 이렇게 벡터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조심할 점이 뭐냐면 요 i1, i2, i3는 전부 다 시력값이에요. 근데 문제 중 14, 3은 전부 다 최대값이야. 그러면 시력값 고치려면요. 루트 2분의 10 이렇게 해서 시력값 고쳐서 제곱. 그 다음에 이고주파도 루트 2분의 4 이거의 시력값의 제곱. 그 다음에 3고주파도 루트 2분의 3 이거의 시력값의 제곱. 이렇게 구해줘야죠. 자, 이래서 구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7.91 나와요. 7.91. 정답은 7.91A. 자, 이번 문제는 회로의 기본기만 알면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죠? 4점짜리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